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분. 배울 건데 사실은 옛날 생각해보면 저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과학이 물리, 화학 이런 거 진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수학은 좋아하세요?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다. 선생님이 문제다.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제 지론이에요. 아하. 무슨 물리, 화학이 무슨 죄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죄지. 저는 선생님이 그럼 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상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 얘기가 요즘 생각이 들어서는 들을수록 재밌다. 재밌어요 과학 얘기가. 그리고 특히나 언더스탠딩에는 정말 과학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오늘 나오는 과학 스토리텔러의 그냥 대명사. 과학이란 이렇게 재밌는 것이다. 그렇죠. 늘 알려주시는 안주현 박사님 모시고 또 신기한 과학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과학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박사님은? 네, 어렸을 저는 때부터 좋아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과학고 같다고 들었는데 과학고. 맞습니다. 과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야? 심지어 박사님이시잖아요. 좋아하니까 박사까지 하셨겠지. 그렇겠지. 저도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만한 과학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봤는데 그때부터 싫어졌구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와, 그렇지. 과학은 좀 잘 배워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럴 그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죠. 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지. 선생님 난 제일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하지. 역사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역사는 재밌죠. 근데 어렸을 때 맨날 그 연도 외우라는 것 때문에 아주 미쳐버린 줄 알았어. 연도. 왜 연도를 그렇게 외우라 그래? 그래서 좀 재미없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좀 어른의 교육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얘기. 오늘은 네. 되게 뭐 특이한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11월 중순에는 우리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죠. 수능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하면은 뭐 각자 뭐 다양한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수능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검색어가 하나 꼭 걸립니다. 링딩동. 네. 모르죠? 나 솔직히 링딩동이 앞 들어오기 전에 링딩동 알아서 몰라 찾아봤어. 링딩동을 모르신단 링딩동. 말이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샤이니라면서 샤이니. 네. 샤이니라는 가수의 그렇죠? 링딩동이란 노래가 있는데 네. 링딩동이 되게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들으면 하루 종일 귀에서 맴돕니다. 나 한번 듣고 왔는데 이렇게 안 맴돌던데. 이상하시네. 귀가 이상하신가? 왜 대표님은 귀에 익지 않은지 혹은 왜 기자님은 익숙하신지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네. 수능 금지곡은 대체 왜? 진짜로 금지하는 건 아니고 네. 너 이거 듣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잘못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너. 맞아요. 그 시험 망친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수능 금지곡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곡이다. 어떤 노래나 어떤 멜로디들은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듣고 있지 않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보통의 뭐 그냥 일상을 즐길 때 여유로울 때 생각나면 그냥 흥얼거리면 되는데 예. 예를 들어 막 시험을 보는 순간 막 언어 영역 요즘엔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엔 국어 영역이라고 네. 합니다. 그거 영역. 네, 국어 영역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지문에 보이는 특정 단어 때문에 관련된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생각났어. 머릿속을 자꾸 맴도는 어떤 멜로디가 생각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진짜 공포다. 네. 공포다. 종이칠기 10분 전인데 나는 아직 풀지 못한 게 20문제나 남아있고 와. 너무 근데 무섭잖아요. 노래만 자꾸 생각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위트 있게 수능금지곡으로 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밈처럼 이제 정해진 용어가 있는데요. 뭐 실제로 금지하는 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매년 올해의 수능금지곡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링딩동 말고도?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 많이 있겠지. 뭐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뭐. 네, 주로 반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좀 경쾌한 멜로디 이런 게 많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금지곡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뭐 빌보드라는 음악 진짜 이런 관련 게 아파트, 잡더라고요. 그치. 이런 게 기사가 나와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아파트. 와. 귓가를 맴도는 2025년 버전 수능금지곡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수능 금지곡들입니다. 뭐 링딩동부터 시작해서 유랄맨 굉장히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노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그쵸,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의 수능 금지곡으로 이 기자님께서 아마 선정하신 1위는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2위는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캐대현 네 소다팝. 소다팝. 보셨어요? 좀 봤죠. 오 의외인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 이제 대표적인 2개 가져왔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매년 항상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그것도 있겠구나. 특히나 이제 가요뿐만 아니라 이제 예. 광고 음악이나 그다음에 동요 저거. 같은 것들. 서울사이버 대학에 다니면 노래 잘 만들었어. 진짜. 저는 와, 정말 이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거는 옛날에 서울 사이버대를 진짜 전 국민이 알게 만든 거의 노래지. 뭐 별이 5개 이런 비슷한 거. 뭐 남녀노소가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네. 노래들이죠. 그래서 이런 야. 노래들을 이제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사실 수능 금지곡이야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애칭이자 별칭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럼 대체 이런 노래들이 왜 떠오르는 걸까? 혹은 이 떠오르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이게 박사님 과학과 관련된 얘기 맞는 네. 거죠? 여기서부터 과학입니다. 네. 사실 세상에 과학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과학 제가 아닌 뭘 게 없죠. 얘기해도 다 과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반복적으로 그리고 애써 내가 회상하려고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는 건데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귀벌레 현상. 귀벌레. 귀벌레라고 해요. 네. 귀에 벌레가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귀 속에 벌레가 있어서 그 웽웽 벌레가 거린다. 계속 노래를 틀어주는 듯한 그런 어.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방금 말한 수능금지곡 같은 현상입니다. 네. 어떤 노래의 한 구절이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반복 재생되는 현상이다라고 야. 하는데요. 혹시 두 분 학창 시절에 독일어 하셨나요? 저 독일어 했어요. 오. 네, 어원이 이제 독일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 예.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는 독일어를 잘 모르는데 이제 읽어주세요. 네,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읽는 건지 발음을 한번 찾아봤더니 물음 뭐 모르겠네. 네, 오어부름이라고 오어부름. 읽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어가 귀란 뜻이고 부름이 벌레란 뜻이라서 이제 이게 처음 등장한 이래로 이거를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이 용어를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진짜로? 귀벌레. 네, 이거 그래서 귀벌레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아.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대요.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좋다. 꽂힌다. 소위 말해서 막 귀에 꽂힌다, 귀에 감긴다.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귀에 벌레 들어가면 안 나와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한번 들어가는데 얘가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그런 느낌이네. 귀벌레. 귀에 벌레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귀벌레 엄청 귀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엥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고막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음.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실제라면. 맞아요. 그래서 귀에 벌레 들어가면 프레쉬를 여기다 이렇게 대라. 오. 물을 부어라 네. 귀에다. 프레쉬 대라는 것도 있었어. 그럼 저도 빛을 그거- 따라서 얘가 그래요? 나온다. 아 그래요? 빛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벌레. 그래서 이제 손전등 되고 있으면 이제 어. 벌레가 알아서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하니까 약간 진짜 무서운 끔찍한데. 거네. 이거. 귀벌레 진짜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제 너무 귀에 남는 좀 긍정적인, 너무 중독적인 멜로디다 이런 예. 표현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괜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 쓰는 표현이었더라고요. 예. 몰랐습니다, 저도. 아하. 네. 하지만 어쨌든 귀벌레라는 건 뭐 정식 용어이긴 하지만 이걸 지칭하는 좀 더 과학적인 명칭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약자로 인미라고 하는데요. 네. 비자발적인 음악적 심상이라고 다소 약간 이건 좀 전문 용어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학술용어, 이걸- 학술용어. 네, 의학적으로 이제 부를 때, 뭐 뇌과학 분야에서 부를 때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멜로디의 단편이 마치 그 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계속 재생되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마치 머리로 듣고 있는 듯한 느낌, 귀가 아니라 머리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야. 느낌이 바로 이제 이 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청각보다는 다른 것들이 관여하겠다라는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직접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들리는 건 아닌데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건데 실제로 이게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어떤 눈앞에 내가 굉장히 갈증나는 상황인데 눈앞에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았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활성화되는 부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마셔야지 마시는 상상을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재밌게도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물이 눈앞에 없더라도 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치 실제 물을 본 것 같은 뇌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 연구된 바가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네네. 그러니까 실제 보지 않아도 상상의 시각적 자극이 뇌 활성화시키는 부위와 그다음 실제 볼 때 비교해 보면 영역이 겹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도 혹시나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결국 뇌로 전달이 되고 어디선가 활성화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어디선가 활성화가 될 텐데 만약에 직접 듣지 않는 이런 반응, 뭐 뇌벌레 현상 같은 것도 혹시 그게 재생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그걸 실제 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일치할까? 오, 일치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죠. 맞아요. 신호가 들어와서 그 부위가 활성화되겠지만 신호가 안 들어와도 그게 기억이 메모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같은 부위가 저는 근데 인풋이 없는데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지. 박혀. 인풋이 있으면 거기가 활성화되는 건데 인풋이 없어도 기억으로 이렇게 보내는 애는 기억 메모리고 네. 활성화되는 애는 결국 똑같다. 오, 역시 훌륭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비슷해요? 대표님 비슷해?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서 보내는 거지. 원래는 귀로 듣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메모리에서 보내는 건 당연히 맞을 텐데 음. 근데 보통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예를 들면 옛날에 왔던 것이구나 근데 가보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서. 일종의 단서 같은 게 있어야 단서가 되는데 있을 수도 저거는 그냥 튀어나오니까 벌레자 벌레. 안 나가는 거지. 그냥 걸린 거다. 걸린 거야. 조금 원리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조합하면 역시 오늘의 네. 핵심이자 아, 정답이 이미 다 그래요? 나와서 네.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네. 안 됩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야, 과학이들 그렇지만 이제 어. 그럴 것 같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 그런지를 왜 차근차근 밝힌 연구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뇌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제 기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뭐 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까지 들은 노래를 너무 잘 기억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재생시키는 거라면 그거는 철저하게 기억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측, 감정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들 관여되어 있는 되게 복합적인 신경 네트워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되는 부위를 한번 뇌 그림에서 살펴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 복잡하네. 네, 뇌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오늘 필요 없고요. 이 부분입니다. 해마. 네, 해마. 이 부분이요. 여기 이제 고리처럼 생긴 부분인데 해마라는 부위인데 해마는 사실 이제 많이들 학습과 관련된 기억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는 통로. 네, 뭐 교육 관련된 광고나 이런 데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억들,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즉 기억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길 거냐 말 말 거냐, 거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기억이 들어오면 이제 해마로 가는 거죠, 일단. 네. 어쨌든 뇌벌레 현상도 내가 들어봤던 노래를 재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억의 영역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마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역이 오늘의 어떤 메인 영역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사람의 뇌의 그림이죠. 그 중에서도 이 부위입니다. 그 측두엽이라고 해서 옆에 옆면인데요. 맞습니다. 옆에 이 부분에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리가 지금 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각의 경로인 여기 달팽이관 통과해서 이제 막 쭉 들어가면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청각 영역입니다. 청각 피질 영역. 옆에랑 관련 있어요. 네, 귀랑 사실 가까운 가까운 부위에 데부터 가까운 존재한다고 부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리로 들어온 정보는 이제 소리로 계속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전달이 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1차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뇌 부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청각 피질 영역.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피질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학생들은 겉질이라고 배우거든요. 아, 겉질? 우리말로. 그래서 겉에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뇌 옛날 표면에.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잔머리 굴리지 마 할 때 옆에 또 잔머리. 그래서 옆에 흰머리 많으면 너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래. 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저한테 하신 말씀. 별 잔머리 굴려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네.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의도하고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 몸에 배어 있을 네. 수 있죠. 아, 근데 잘 이렇게 그 뇌 구조를 연구하다가 뭘 찾았냐면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피질 영역이 이제 측도엽에 있구나라는 거 알았는데 좀 더 이제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피질 영역, 청각 영역도 1차 영역이 있고 2차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영역은 말 그대로 1차적인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소리도 결국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 파동에 대한 뭐 소리 주파수 아니면 뭐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접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2차 영역, 그러니까 2차 피질, 2차 청각 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서 받아들인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얘의 이 소리의 복잡한 특성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음악이다. 리듬감이랄지 소음, 우리가 아는 음악의 특성들 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분석하는 영역이 2차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뒤에 이제 몇 가지 연구를 같이 말씀드릴 텐데 이 연구자들의 관심 부위가 결국 이 부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부분과 청각을 어떻게 그 받아들인 청각을 통해 받아들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이 부위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길래 대체 뇌벌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 그렇게 야, 그 신기하네.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구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재미있는 연구 같아서 앞에 좀 넣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이제 절대음감에 관한 연구인데요. 오. 절대음감이라고 하면 왜 그냥 듣기만 해도 이거 뭐 어떤 이거- 음정이야라고 그렇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절대음감은 아니라서 아무튼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있어요. 딱 듣기만 하면 피아노 칠 수 있는. 한 번만 들어도 네, 저게 들으면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은 노래방에 갔는데 제 음정을 맞춰서 조절해 주더라고요. 제 목소리 음정에 맞춰서 이게 아예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 평소 톤을 가지고 짐작을 아, 예측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아, 맞추는 그쵸. 게 아니고. 제 목소리의 음계를 알고 아. 딱 그 노래 음계를 딱 거기를 맞춰주는 거죠. 아, 이런 게 절대음감이구나. 고수네. 어. 야. 멋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구는 뭐냐면 절대음감인 사람들의 뇌를 이제 분석한 연구인데요. 네. 절대음감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뇌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특히 청각 피질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을 비교를 한 겁니다. 달라요? 다를 것 같아서 아마 비교를 다르겠죠, 했는데 당연히. 놀랍게도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2019년 연구인데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음감은 가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이제 연마하셔서 된 음악가분들, 음악 전공자분들, 예. 그 다음에 음악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절대음감도 아닌 일반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A 이제 그림에서 이 AP라고 제가 동그라미 친 그룹이 바로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이 이제 음악 전공자분들 중에서 절대음감 아니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이 일반 사람들인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진짜 절대음감인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벽합니다. 와. 야, 음대 가도 소용없구나. 아니면은, 야, 저거 후천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네. 음대 가려고 과외도 진짜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거 차이가 너무 크다. 안 되네. 일반이랑 별 차이도 없네요. 음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A 같은 이제 실험은 왜 하는 거냐면 이제 모집을 하긴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쵸, 진짜 절대음감인지 진짜인지 확인은 확인해야 하고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이제 진짜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실험은 뭘 했냐면 일단은 그 청각 피질 부분, 그러니까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볼륨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본 건데요. 일단은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이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A 활성화되느냐? 네, A1이라는 부분이 이제 청각 피질 부분이고요. 예. R이랑 RT는 이제 뒤에 이제 이거 먼저 보시면 이 부분에서 A1 부분이 이제 청각 피질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R하고 RT도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부위라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활성화 정도를 체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청각을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청각 피질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청각 피질 영역이 뭐 단순히 뭐 좁은 영역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비교해야 할 영역이 어딘지 일단 타겟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들어도 네, 저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들이 할 때 여기가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거군요. 네, 네, 뭔가 맞습니다. 여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지 뇌 사진으로 이제 한번 봤더니 와. AP가 이제 절대음감인 분들이고 예. 이게 이제 그냥 음악 전공자분들 이거 일반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은 이제 영역 면적만 봐도 굉장히 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그렇네요. 편이죠. 와. 색깔은 뭐가 다른 거예요? 색깔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여기 이제 주파수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하나의 음으로 되어 있지 아. 않고 다양한 파형으로 나올 텐데 색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다 그거를 들어온다는- 최대한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는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야. 그 주파수를 조율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색깔이라는 게 지금 파란 색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이 절대음감인 분들을 보면 모든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다채로 와. 빨주노초파는 뭐 극단적인 파란색부터 극단적인 빨간색까지 까지. 이 모든 범위에 저 밑에 있는 사람 저거 뭐야? 다 그냥 빨간색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모든 범위를 다 파악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그거보다는 좀 치우쳐져 있고 여기도 이제 좀 치우쳐져 있는 쪽. 그러니까 특정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죠. 진짜 저런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다채롭게 들리겠다. 우리는 이게 절대음감이 아니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뭐 좋네, 나쁘네 대충 그렇게 들릴 텐데 그게 소리가 하나하나 다 생생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다채롭게 들리겠어. 좀 더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자극이 셀 것 같아요. 자극은 셀 것 오. 같은데 들으면 막 와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와, 그 궁금하다. 오케스트라 그 연주 같은 거 들으면 어떤 예. 분들 딱 들어도 바로 이거 어떤 악기들이 그렇지. 뭐랑 동시 연주하고 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와. 저는 완전 똥기라서 진짜 또 와이프가 인정한 엄청 똥기여가지고 예. 음악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왜 비싼 이어폰 왜 샀어요 그럼 도대체? 음질은 좋아요. 음질 좋습니다. 비싼 귀의 이어폰 어떤 샀던데. 능력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 받기 비싼 위해서. 걸. 와, 절대음감 엄청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초반 연구는 이렇게 그냥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청각 피질 영역이 정말 소리를 듣는데 관여하는구나와 음. 그다음에 어떤 조합의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즉 특정 음악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피질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를 분석을 하고 있구나. 예. 즉 단순히 소리가 왔네 안 왔네 유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감지해서 음악을 좀 더 풍성하게 분석을 하고 있구나. 분석하고 있다.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요. 네. 분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연구입니다. 저건 네. 되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청각은 당연히 반응하지만 의외로 뇌의 다른 부분도 같이 반응을 한다라는 걸 이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뭐가 같이 반응을 할까? 반응할까? 아까 해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마. 네. 해마도 맞고 그다음 또 다른 또 녀석이 있어요? 또 또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연구자들은 뭘 했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주자들을 섭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연주자들이 그 어떤 특정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제 약간 피질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연주를 하는데 귀를 막아놨어. 예를 들어 뭐 베토벤의 뭐 운명 교향곡이라고 해볼게요.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머릿속에 뇌가 활성화가 될 텐데 이번에는 연주자의 귀를 다 막아놓고 막았어요. 소리를 절대 안 들리게 한 다음에 연주를 해. 연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딴딴딴딴을 해. 그러면서 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비슷하게 할 것 같아. 움직일 그렇죠. 것 같은데.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연주하는 것만으로 뇌가 활성화될까, 즉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가 될까, 예. 요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랑 관련성을 본 거냐면요, 운동 영역과의 관련성을 보려고 한 겁니다. 연주라는 과정이 결국 이제 뭔가 손을 움직이고 뭔가를 움직이는 근육을 과정이잖아요.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운동 영역과의 관련성을 한번 보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자분들이 사용한 음악은 사실 저는 이제
비틀즈 노래에 대해서 유명한 것들은 알지만 이 노래는 잘 몰랐는데 노르웨지안 우드라는 이제 악보의 한 구절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의 숲. 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악보가 있으면 이게 1, 2, 3, 4라고 해서 X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층위를 그러니까 층위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하위층은 정말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고 박자처럼 딴딴딴딴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하나 찍어가는 이렇게 네. 리듬 가장 하위 단계의 리듬을 표현한 거고 두 번째로 가면 이 중에 한 단위를 묶어가면서 이제 좀 띄엄띄엄 표시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이게 한 마디로 네. 잡아놓은 거래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이걸 좀 더 넓은 아하. 범위로 잡아놓은 거죠. 즉 음악을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볼 때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음표 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악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면 이게 하나하나의 음표로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상위 단계의 분석으로 넘어가면 마치 마디로 아니면 절로 뭐 아니면 좀 더 넓은 그렇죠,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파악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즉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숲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과정들이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차 청각 피질과 2차 피질 영역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차 피질 영역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건 1단계 정도의 리듬감이라면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라면 요 정보를 모아서 이제 기억을 할 때에는 단순히 뭐 도레미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멜로디로서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4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멜로디의 형태로 묶음 단위 반이다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영어로 치면 수거를 외우는 거네. 네, 맞습니다. 단어가 아니고 수거. 좋은 비유. as soon as possible. 그걸 한꺼번에 배워. 맞죠. 맞죠. 속담처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제 구조화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즉 뇌에 받아들일 때는 단순히 하나 개별 음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구조화에 놀랍게도 뭐가 관여하냐면 뇌의 운동 영역이 관련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할 때는 운동하고 관련이 있다. 네. 한 개 한 개 듣는 건 물리적으로 음을 캐치하는 뇌의 힘이고 네. 그거를 이렇게 뭉탱이로 만드는 건 뭔가 다른 영역이 쓰이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fMRI라고 해서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이제 이미지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쉽게 예. 말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을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 우리 같이 본 청각 피질 영역입니다. 청각 피질 영역. 예. 소리를 듣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활성화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흐릿하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은 좀 흐릿하긴 하지만 색깔이 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막고 귀를 막고 연주할 때 연주를 하는 모습의 사람의 뇌인데 보면은 놀랍게도 청각 피질 영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이제 약간 반전이 있긴 하지만 운동 피질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운동으로 발견이 커버하는 됐습니다. 거네. 운동으로. 네. 운동으로 저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를 커버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다시 정리하면 연주자분들은 네. 음악에 워낙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능숙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고 있으니 이건 이런 소리로 들리겠구나라는 게 뇌 안에서 이미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청각으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뇌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뭔가의 사건을 느낄 수 일어나게 있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근데 저게 운동 영역이랑 관련 있어요? 눈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보를 보는 거면. 아니면 이게 하는 걸 내가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눈이 보는 시각 정보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시각 영역도 물론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관심 범위가 이제 시각 근육. 부분은 아니고 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어떨 때 활성화되는지를 봤냐면 그 소리의 실제 리듬 아까 이게 1, 2, 3, 4의 악보에서 계층 보여드렸잖아요. 네. 실제 그 리듬 하나하나 찍을 때에는 아까 그 청각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규칙성과 예측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익숙한 음악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표정이 땡땡땡. 온 국민이 알 것 같은 노래를 듣다가 익숙한 노래를 이제 틀어줘서 이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노래가 뚝 끊긴 거예요. 하지만 뒤에가 내가 이어져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죠. 이어져 갈 수 있죠. 그때 운동 영역에서 그때 활성화되는 게 바로 운동 영역이라는 거죠. 아. 오.
아, 운동이 약간 리듬과 관련된 거라 네, 그런가? 그게 뭐 실제 물리적인 운동보다도 이제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뇌가 지금 뭔가 들리지 않는 거를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신기하네 조금. 아.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뛰는 것도 리듬이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똑같이 뛰니까 역시 운동에 그거하고 조예가 똑같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전혀 과학적인 분석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이라니까 뭔가 리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연구진들은 이제 청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 듣는다는 이 행위 자체에는 청각뿐만 아니라 운동 영역도 굉장히 깊게 관여한다는 걸 알아낸 뭔가 연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양하게 소리를 줘가면서 이제 뇌 영역을 계속 찍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리 자극을 주고 그게 그럴 때마다 뇌를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잠깐 뭔가 그 자극이 가고 나서 이제 시간을 주고 나서 이제 뇌에 활성화되는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제 설정이고, B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박자감을 규칙적으로 줬을 때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데시벨로 표현했으니까 0데시벨부터 10데시벨까지 이제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작은 소리부터 점점점 크게 들리겠죠. 예. 그러면은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차례대로 들려줄 때랑, 예. 그다음에 중구난방으로 들려줄 때랑 활성화되는 영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다음에 왜 저거 뭘 노리는 걸 모르겠네. 예. 규칙성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규칙성을? 네. 예. 예를 들면 차례대로 올라갈 때에는 내가 3데시벨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이제 기대할 알고 수 있죠. 있는데, 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일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 예측 범위에 따라서 이제 뇌는 이제 나는 아직 그 소리를 들리진 않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운동적 타이밍에 회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 예측 가능한 대로 실제로 운동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규칙성을 요하는 작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박자감이 뭔가 좀 더 살아있는 작업. 그러니까 규칙성이라는 게 뭐 리듬이 이제 일정한 박자로 나오는 것도 규칙성일 거고요. 예, 근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단계적으로 커가는 것도 규칙성이죠. 예. 이런 규칙성을 발휘될 때 실제로 운동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올 때 탁 칠 때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봐서 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날라오면 여기쯤 올 거야 하고 예상하고 친다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사실 운동신경이라는 거야. 오. 예측 실력이. 공이 저 궤적으로 날라오면 한 요쯤에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예측이잖아요. 네. 규칙과 예측이잖아. 그게 운동신경하고 그게 관련이 높다고 들었는데 오. 요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비슷한 비유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렇게 움직이는 거면 다음에는 이런 음이 나올 거야라는 네. 일종의 리듬은 운동신경하고 되게 비슷한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악보 분석한 거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뭔가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나 할 때 뭔가 나름 지키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무작위적인 음이 나오거나 무작위적인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뇌의 그 부분의 활성화가 떨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뭐 멜로디 흐름이 됐든 아니면 방금 드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의 규칙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는구나,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예측만으로도 이미 활성화가 된다는 걸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측만으로도.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청각이라는 것이 결국 운동 영역하고 순환고리가 형성되는구나. 예. 즉 내가 소리를 들은 게 그게 운동 영역으로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운동 영역으로부터 다시 청각 영역으로 넘어오기도 하는구나. 이런 고리가 발견되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리가 바로 귀벌레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때 반복되는 음악이 맞습니다. 자꾸 귀에 걸리는 이유가 반복되니까 그 운동신경이 활발해져가지고 얘를 자꾸 예측하는군요. 머릿속에서. 자꾸 예측해내려고 하는 거야. 이 다음은 뭐지? 이 다음은, 이 다음은 뭐지?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게 이제 뇌의 운동 영역에서 청각으로 넘기는 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좀 더 능숙하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뇌벌레 현상이 나타나겠네. 귀벌레 현상이 잘 나타나겠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말하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쓰는 운동신경은 보통 이제 신체적인 움직임을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나, 운동신경 하나로 그 모든 게 다 잘 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운동신경은 발달했지만 왜 손발이 따라주지 않아서 운동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나의 어떤 그렇지. 이것이 거기에 안 맞추지 안 못했다. 따라줄 수 그럴 네.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운동을 잘하는 거하고 또 그건 다를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네. 결국 귀벌레 현상이라는 게 1차적으로 청각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지만 그 다음에는 기억이랑 운동 영역도 와. 관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와. 이제 확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사이버대학은 뭐가 반복되는 거였지? 서울사이 반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면 저희 광고 넣어주세요 말. 아니 반복되는 것 같긴 하다. 서울사이.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구로 넘어가 보는데요. 이게 네. 좀 더 이제 직접적인 부분으로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청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연구고요. 침묵이. 네.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진 부위는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언어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두 영역이 브로카 영역하고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뇌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잘 몰라. 이름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이름 일단 지어놓고 보는 거야. 일단 잘 몰라 아직.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네. 두 가지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브로카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두 개 다 이제 언어와 관련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면 음성하고 의미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음성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무르는 듯이 막 잘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의미가 없어. 아니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떠들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예, 보면 예. 반대 상황은 말은 잘 못해. 뭔가 더듬더듬하고 굉장히 뭐 뚝뚝 끊어지고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의미는 의미가 어법에 좀- 정확하게 그렇죠 연결이 돼.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랑 관련된 영역이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우선 이제 브로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창한 언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이제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발달했다라고 예, 보통은 예.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 베르니케 영역은 이제 유창함보다는 이제 의미와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면 의미 있게 말을 참 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연구자들은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 이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의미와 관련돼서. 네.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각 피질 영역이 여기 밑에 초록색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녹색이 1차,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2차인데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측두 옆.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활성화되는 건 알겠고, 여기는 이제 소리를 처리하는 곳이죠. 소리 신호를. 예. 그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은 뭘 하는 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파악하는 곳입니다. 누른말을 듣는. 네. 가사를 들으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처리하는 영역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제 음악을 듣고 듣지 않고 아하. 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영역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가사를 듣고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 있지. 감정을 느끼거나. 맞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게 같이 작용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가사가 없어도 저게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가사가 없어도 그렇긴 해. 어떤 건 가사가 없어도 슬프기도 하지. 오. 가사가 없어도 슬픈 노래들 있잖아요. 구슬픈 노래들 있잖아. 전혀 공감을 안 하고 가사가 없어. 여기서 막힐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가사가 없어 슬플 수죠. 막 단조 네. 이런 노래들. 어.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일단 이제 조건을 가지고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가사가 있으면서 익숙한 노래. 예. 하나는 익숙한 연주곡, 가사가 없는 거.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고 낯선 가사가 있는 곡. 예. 그다음에 낯선 연주곡. 어. 즉 가사의 유무와 친숙함의 유무를 가지고 이제 네 가지 군을 만들었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노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화해서 이제 면담도 개별화해서? 하고 해서 각자에 맞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짐작을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네 예. 가사가 있는 노래와 없는 노래 중에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라면 이 영역 중에 일단 청각배절 영역은 활성화가 되겠죠. 소리를 예, 들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건 당연히 되는 그다음에 거고. 베르니케 영역은 가사가 있으니까 저것도 되겠죠. 되겠죠. 오, 네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없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활성화가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 에 예. 연주곡은 어떨까요? 연주곡은 네. 뭐 일단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고. 브로카? 아까 저 영역이 되려나 모르겠네. 베르니케 영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역에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네.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할 것 같은데 왠지 아닐까?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가사가 있는 게 그래도 뭐 확실히 뭐 왜 넌 날 버렸니? 뭐 이런 거 하면 괜히 막 연상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마도 가사가 있는 부분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될 거고 네. 가사가 없는 거는 상대적으로 베르니케 좀 영역이 덜할 것 덜 같긴 활성화가 해요.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런 예측이 말이 가능하고요. 연구자들이 하나 더 이제 그 두 번째로 변수를 둔 게 음악을 들려주다가 한 2초에서 5초 정도 무음 구간을 뒀어요. 아 중간에 네. 그다음에 무음 기간을 뒀을 때 그 구간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뇌의 활성화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는 되느냐. 것인가. 예. 이것도 같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은 친숙한 노래라면 무음 구간이 왔을 때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겠죠. 네, 운동 영역 그리고 아까 그 베르니케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 활성화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낯선 음악이라면 브로카 아닌데. 낯선 음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규칙성을 모르니까 운동 영역은 모를 것 같고 네. 열심히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겠죠. 그쵸. 뭐가 나올까 그게 이런 뭔 생각들을 말이야? 하겠죠. 하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할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를 한번 직접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나왔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 A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영역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PA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청각 피질 부분이고 1차 청각 피질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이제 베르니케 영역 그죠? 베르니케. 가사. 그제 네. 아. 그래서 B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F의 이 이제 친숙하고 가사가 있는 거. 친숙하고 가사가 네, 있는. F가 이제 퍼밀리어니까 네. 그죠? 이거는 친숙하지만 가사가 없는 거. 리릭스네. 네. 예. 이거는 친숙하지 않고 가사가 있는 거. 언퍼밀리어. 맞습니다. 인스트루먼트겠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 근데 봤더니 친숙하면서도 가사가 있는 것은 의외로 청각력은 별로 그렇게까지 피질령이 반응하지 않는데 의미를 생각하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가사가 수 있고요. 있으면 가사를 열심히 듣는 거구나 네. 생각보다. 가사를 생각보다 열심히 듣고 아. 그 다음에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청각 영역이 또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연주 중심이니까 청각이 중심이겠죠. 네. 완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얘가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이제 굳이 근데 귀에 잘 한다기보다는 안 들어오는 네. 거고. 그냥 소음으로 느끼는 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잘 안 들린 게 예를 들면 친숙한 곡은 그 곡이 너무 나한테 친숙해서 들리는 소리는 집중을 안 하는 거고 의미만 집중하는 거예요.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잘 모르는 곡을 들으면 아니 곡도 들어야 되고 가사도 들어야 되는 잘 거지. 아는 연주곡은 청각 피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네. 그럼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네. 연주곡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음악 전공자분들 특히 절대음감인 분들 그 주파수를 같이 봤잖아요. 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게다가 되게 조율이 세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연주곡이 들리니까 다양한 음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사가 있으면 가사만 집중하면 되는데 가사가 없으니까 이 분산해서 이 모든 것에 지금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가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더라. 요걸 찾았습니다. 저걸 보니까 연주곡은 익숙한 곡을 듣는 게 재밌게 듣는 거고, 가사가 있는 곡은 익숙하지 않은 곡을 듣는 게 더 재밌게 듣는 것 같은데? 또 익숙한 연주곡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클래식 같은 거 생각해보면 예. 내가 잘 아니까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들으려고 하고 실제로 잘 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익숙한 곡은 연주곡은
그 익숙한 소리에 매우 귀 기울여서 듣고 네. 익숙한 가사 있는 곡은 가사에 가사에 매우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 거고 익숙하면 하여튼 열심히 듣는 거네요. 안 그쵸. 익숙하면 좀 대충 듣고 뇌가 좀 반가워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가워한다. 가사가 나오는 곡이 나 이거 알아 이러면서 막 가사를 이렇게- 열심히 듣는 네, 거고 그런 연주곡 거고. 연주를 열심히 듣는 거고 맞습니다. 이 다음에 피아노 나와야지. 이 다음에 트럼펫 그렇지, 나와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측. 열심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래서 듣는 걸 자꾸 듣는 게 좋아요. 자꾸 듣는 걸 듣게 돼. 그래서 새로운 곡보다는 조금 너무 옛날 것만 자꾸 듣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래서 잘 안 변하나 봐 플레이리스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 연구자들이 아까 그 무음 구간에서 측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쭉 나오다가 뚝 뚝 끊겼을 끊기니까 때 잘하는 곡은 연상이 잘 되지. 맞습니다. 연상이 잘 되니까 뇌가 그만큼 막 하고 있는 거고 낯선 곡은 이제 어차피 생소했는데 뚝 끊긴 상황에서 내가 그쵸 떠올릴 만한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네. 거고 밑에 있는 거는 C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사가 있는 곡을 가지고 가사가 있는 무음 연주곡 한번 본 건데요. 이제 그 베르니케 영역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무음 구간의 연주곡 여기서도 역시 이건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익숙하지 않고 얘는 익숙한데 익숙한 거는 내가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아도 청각 영역까지도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만으로 내 활동만으로도 마치 소리가 있는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곡은 익숙한 곡은 네, 익숙한 네. 곡은. 소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랑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결과이기도 하죠. 아하.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던 시각 관련된 연구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뇌 활성이 일어난다라는 예.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실제로 듣고 있는 상황과 그 무음 구간에서 이제 측정한 그 상황이 일치하게 나타나더라. 즉 들리는 것도 상상을 통해서 마치 듣고 있는 것과 같은 뇌 활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아하. 연구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귀벌레 효과로 돌아가서 그럼 가사가 있는 게 혹은 없는 게 귀벌레 효과가 더 클까? 어떤 게 더 클까? 있는 거. 그건 모르겠네. 규칙성인데 어차피 귀벌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규칙성이 있는 게 귀벌레 효과가 큰 건데 예상이 가능하니까 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있는 게 낫겠지? 모르겠네. 저희 그 수능 금지곡 처음에 얘기했는데 예. 대부분 이제 가사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긴 했지만 가사 없는 것 중에 약간 그 금지곡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런 게? 그 제가 예를 제목을 들면. 몰라서 음은 아는데 그 막상 하려니까 되게 어려우네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예. 클래식 같은 것 중에 되게 빠르게 반복 경기병 서곡 생각났어요. 경기병 서곡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이게 이 제목에서 이미 경기병 서곡이면 경기병들이 타타타타 가는 게 빠른 박자감으로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그쵸. 경쾌한 음악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가사가 없어도 사실 수능 금지곡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사 그런 없어도 되는구나. 것들 생각해 보면 예. 뇌벌레 효과라는 게 꼭 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둘 중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사실 궁금해서 저도 연구를 찾아봤는데 막 이렇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가사 있는 게 더 효과가 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또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있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곡을 들려줬을 때 그 뇌 반응을 봤더니 활성화되는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래서 가사가 없는 곡을 들려줬을 때는 이 소리 자체에 집중해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루프가 활성화되고 가사 있는 곡을 들려줬을 때는 아까 베르니케 영역 얘기했지만 언어와 관련된 줄중추가 더 활성화되는구나. 이 차이가 있어서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뇌벌레 효과를 일으키기는 한다. 둘 다. 가사도 그렇고 네. 음도 그렇고. 음은 음도 역시 아까 운동 영역 활성화됐기 때문에 계속
회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은 더더욱이나 베르니케 영역까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잘 회상이 되고요. 근데 그래도 음이 반복되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는 같아요. 음의 규칙성. 그러니까 네. 그 귀벌레 효과가 되려면 음의 규칙성이 더 중요할 거는 같아요. 음의 규칙성이 하나도 없는데 가사만 규칙성이 있으면 그 귀벌레 효과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둘 다 이제 예. 효과적이어 버리면 이제 최적의 수능 금지곡이 최적의 수능이 달성하겠죠. 되겠죠. 가사가 있는 곡 중에서도 음이 조금 규칙성이 없는 건 없으니까. 근데 가사가 없는 곡에서는 음이 규칙성은 있지만 그 뭐랄까 딱 꽂힌다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덜할 것 같아서. 뭐 조금 덜하긴 네. 하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연구가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로 뭔가 딱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지만 개별 사례들을 보면 뭐 2015년, 2012년, 2017년 이런 연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가사 있는 곡이 좀 더 잘 들린다. 왜냐면 근데 이런 연구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게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설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뭐 수를 많이 하긴 하죠. 뭐 몇천 명 단위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가사 있는 곡이 더 귀벌레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이제 이유를 분석하면 이제 후렴, 그 우리 훅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후렴,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작사하시는 분들도 아무렇게나 이제 작사하시진 않고 뭔가 이제 라임. 단어의 반복이나 뭐 라임. 우리가 라임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리듬감도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인지 이제 가사가 있는 곡들이 잘 더 기억이 난다 이제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사 없는 연주곡도 이제 잘 나타난다라고는 나오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음악의 전공자들 아니면 음악 쪽에 많이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훈련이 좀 되어 계시는 분들은 가사 없는 곡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 학습이 되어 그리고 있다. 예.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음. 중요한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측하기 쉽고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를 자극하는 듣기만 해도 슬픈 뭐 분위기로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귀벌레 현상이 잘 일어나는 음악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고 예. 의외로 201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 부분의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분야만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인지신경과학과 그다음에 심리음악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심리음악가. 네, 음악을 과학과 같이 접목해서 이제 융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라디오 켜놓고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오.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막 그 사연도 보내시고 사연 보내고 막, 별밤? 막 라디오 하루 종일 켜놓고 무슨 김기덕입니다. 막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오. 옛날 2시에 데이트 막 이런 거 있었. 라디오 틀어놓고 그걸 어떻게 별밤 뭐 이런 거 합니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걸 틀어놓고 했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익숙한 곡이 나오면 거기에 뇌가 막 뺏겨버리니까 엄청 비효율적이네. 그나마 틀어놓으면 잘 익숙하지 않은 곡을 해야 그나마 뇌가 덜 쓰지. 익숙한 곡이 나오면 거기에 그냥 뇌가 정신을 팔려버리네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네. 그럴 음악을 수도 듣는 있죠. 특히 익숙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사기다 사기. 근데 그게 공감각처럼 기억이 오히려 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가사를 생각하고 실험에 따르면 익숙한 곡의 가사는 가사 쫓아가느라고 막 정신없고 익숙한 연주곡이 나오면 곡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생각해봐야 될 게 아까 그 조건을 이제 무음 상황에서 그러니까 들려주다 딱 끊었을 때 무음 예.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뇌를 본 거라서 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음 공간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중이라면 네. 내가 굳이 뇌를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익숙하게 들려오는 거니까 그냥 이제 배경음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배경음으로. 있죠. 근데 이거는 실험 상황이고 실험 상황. 게다가 이제 들리다 뚝 끊겼을 때의 그 반응이니까 더 쫓아가는 네, 거지. 그 잔상이 남잖아요. 아. 왜 드라마 보다가 뚝 끊기면 그 뒤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네, 이제 그럴 그런 수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귀벌레 현상을 잘 일으키는 곡의 조건은 그럼 대체 뭐냐라고 예.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빠르기를 봤을 때 120에서 160 bpm이라고 해서 그거에 딱 맞는 조건들이 저희가 아까 1위의 수능 금지곡으로 뽑았던 링딩동이나 아하. 뭐 소녀시대의 지 같은 노래들이 거기 딱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딱 그런 정도의 어떤 박자감. 그다음에 리듬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약간의 예측이 가능한데 약간의 중간에 변형을 둬서 탁 튀는 그런 부분 포인트 부분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또 기가 막히게 귀벌레 효과가 잘 일어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멜로디 자체는 짧고 반복되는 게 많을 경우에 또 이제 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음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잘 기억에 남는 것 서울사이버대학. 같습니다. 야, 서울사이버대학 진짜 잘 만들었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와. 진짜 전국의 남녀노소 분들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특히나 거의 예. 중독적으로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라디오도 잘 안 듣는데 왜 그게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버스 타면 들리거든요. 아, 서울사이버대학. 네, 버스 타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야, 진짜 노래 잘 만들었네. 세뇌당하고 있어. 한번 들리는 순간 끝이에요. 한 번 듣는 순간 끝이야. 오늘 주무시려고 누울 때 바로 생각난다 이제. 서울사이버대학만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게 그냥 노래로. 나의 성공 시대. 나의 성공시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비슷한 연구들이 뭐 또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띄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연구도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요. 이제 음악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제 이런 연구고요. 이미 뭐 말로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상황만 조금 다릅니다. 그냥 소리가 나지 않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머릿속으로 음악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활용했던 음악은 이제 너무 유명한 베토벤의 작가 교향곡 구악장 1번. 네. 그거를 들려주고 나서 들려준 게 아니죠. 그거를 재생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고. 악보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영상을 보여주고 보여준다거나. 시각만으로도 이제 청각이 활성화되는지 아, 이런 저 것들을 완전 될 본 것 겁니다. 같아. 완전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패턴이 계속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다양한 피험자들 모셔가지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음악 전공자분들, 특히 악기 연주자분들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바이올린, 타악기, 피아노, 뭐 등등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고 남녀노소 이제 다양한 20대 분들을 모셔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결과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실제로 이분들의 결과를 봐도 역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할수 우리가 있다. 아까 본 것처럼 충분히 그 영역들이 활성화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게 갑자기 떠올랐냐면 우리가 콧노래 흥얼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교무실에서 사실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혼자만 계속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혼잣말을 막 하고 전 냉장고라도 대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일어나서 물이라도 마시러 갈 때 저도 모르게 내가 특별히 엄청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뭐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요. 예. 사실 그런 적이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매우 자주 그래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럼 콧노래도 혹시 관련이 있나? 왜냐면 콧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이 노래 지금 콧노래 불러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오지 그냥 않잖아요.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죠.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막 나오죠. 딴따단따단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도 왠지 그 귀벌레 현상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역시 관련이 있다. 역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상이 남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네. 이게. 대신에 이거는 이제 콧노래라는 뭔가의 어떤 활동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뭐 청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네. 코로 하는 거야? 콧노래는 코로? 귀벌레로 연상이 된 거를 이제 내뱉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귀벌레의 행동적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기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귀벌레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근육들을 다 쓰잖아요. 발성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귀벌레가 진짜 그 시험에 방해가 될까요? 진짜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진짜요? 그 시험 보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왜? 그때 링딩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링딩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자꾸 생각나서 와 방해가 된다고? 링딩동의 무서운 점이 그 시작 종이 치잖아요. 예? 종소리랑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데요. 와. 이제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 집에 예. 가서 반복해서 5번 들으시면 이제 다른 일 하실 때 생각나실 거예요. 링딩동.
또 그런 조건도 있어요. 이제 익숙해야 잘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자님은 그 노래가 오늘 익숙하시지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예. 아직은 이게 안착이 되지 않았다. 아.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은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나지. 가끔 집에서 저도 모르게 링딩동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로? 혼나요. 진짜로? 응. 그렇게 생각나? 그렇게 쫙 입에 달라붙어? 네.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딩딩딩 엄청 확 꽂혀요. 확. 옛날 노래들은 그런 거 없나요? 옛날 노래도 왠지 그런 거 있을 법도 한데. 옛날에 그런 거 많죠 뭐. 한 500년 유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다리랑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전혀 다릅니까? 전혀 맥락 그런 달라요, 밈이 달라. 아닌 건가? 그건 밈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뭐 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막 이러진 않아도 연상작용 때문에 뭐에 꽂혀가지고 그 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던가. 계속. 살돌이 그런 뭐가 것도 있어? 뭐 스타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한 번쯤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이제 귀벌레 현상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 이게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으로 결과다. 작용하는 그 거다. 영역들이 뭐 예측과 관련된 아까 규칙성이나 이런 규칙성에 기반한 예측, 그다음에 이제 뭐 청각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언어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이들 관여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원인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청각 기억 회로. 처음에 해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억이 일단은 관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예측의 오류.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음이 나올 때 예측으로서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 아까 무음 같은 상황이 생기면 뇌가 막 활성화되면 그걸 막 생각해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귀벌레 현상의 원인이 운동 된다고.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내 몸에 찐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이제 청각을 다시 자극하고 어. 이 루프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악에 관련된 음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유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주의력 저하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귀벌레가 잘 생긴다고요? 네, 원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긴장한 상황이나 좀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수능 때 네, 그래서 시험 볼 때가 아, 더 긴장돼서 그렇다. 네. 아. 그거를 이렇게 뇌가 지금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회피로 풀어주려고. 네. 회피하려고 익숙한 걸 반복하는 거군요.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의 익숙한 그 루프를 되살려 가지고 그러면 어디 한번 이 노래 그렇게. 네. 하려고 하는 거구나, 다 나름. 그렇죠. 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습관 때문이다. 즉 뇌가 힘드니까 뭐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작동을 시키는 거다. 이제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뭐 딱 집어서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복합적인 연구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젠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얘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럼 시험 때 내가 그 생각났어요. 딩딩동 딩딩동? 뭐라고? 딩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딩딩 이게 생각났어요. 그럼 그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법을 사실 어떻게 오늘 풀어, 할 얘기 이걸? 중에. 어.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뭐. 근데 긴장을 심호흡을 한다 뭐 이런 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알려진 것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또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려진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래요. 딩딩동만 하지 말고. 네. 자꾸 생각이 나면 에이 그냥 재생을 눌러서 그냥 아예 왕곡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예? 수능 시험 보면서 그 노래 들을 수가 없잖아. 왜 들으면 그게 나아져? 근데 그렇게 끝을 보고 나면 어. 생각이 덜 난다는 거예요. 그 회로가 더 이상 이제 되지 않고 끊긴다는 임무를 거예요. 완수했다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들고. 예를 들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뭐지 레릭고 이게 겨울왕국의 겨울왕국. 레릭고도 굉장히 유명한 레릭고. 수능 금지곡이거든요. 예. 그거 막 재생이 되다가 근데 우리가 그 끝 부분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건드려서 끝 부분을 딱 떠올리면 거기서 멈춘대요. 끝 부분을 떠올리면 네. 그건 좀 조금 딱 그쵸? 해볼 진짜 될것 이상하다. 같아요. 근데 링딩동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전 링딩동의 끝을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요. 저도 원곡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루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끝을 못 봐서 무한 루프에 빠진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왕곡을 듣는 건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얼른 끝을 생각하면 끊을 수 그러면 있다고. 시험 기간에 금지곡이 아니고 시험 전에 저런 위험한 곡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들어봐야 되겠네. 무서워서 듣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듣겠냐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한 번씩 끝까지 들어봐야. 무서워서 듣겠냐고요. 와.
그래서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듣다가 중간에 끊기면 그게 바로 또 귀벌레 일으키는 주요한 그래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듣다가 하면은 귀벌레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다가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안 되면 끝이라도 빨리 생각해라. 그래야지만 예측을 하려고 하는 아까 뇌가 그쵸. 예측하려고 할 때 되게 활성화했잖아요. 걔네가 이제 그만 되는 거죠. 아. 예측할 필요가 없으니까. 멈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끝을- 제일 중요하다. 오. 두 번째로 권하는 건 이제 뭐 과학자분들이 제시하는 거니까 이제 집중력을 요하는 다른 걸 좀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뭐 수학 문제 푸는데 자꾸 생각나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학 말고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그것도 해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한다던가. 수능을 보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상에서 그런다면 이제 그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치환곡 전략이라고 해서 다른 곡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노래를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겹다 진짜 눈물겹.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근거가 있는 시험 보면서 언제 그런 걸 하고 있어. 와. 그래서 그것도 덜 좀 자극적인 덜 갑자기 자극적인 걸. 갑자기 애국가를 생각한다던가 아, 실제로 그러면 진짜 정말 천팀 홍팀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데뷔를 링딩동이 해놔야겠네. 생각나면 나는 아, 애국가를 말도 안 돼, 떠올리겠다. 말도 안 돼. 어. 시험 보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 계속 떠올리니까. 이게 그냥 애국가를 생각하자. 한 번 떠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사장님. 와. 계속 떠올라요, 계속. 진짜 재밌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연구가 영국 연구진들이 한 거였는데 예. 진짜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떠오르면 영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애국가에 해당하는 곡을 생각을 하면 이게 많이 해소가 딴 된다는 생각할 때 거 우리 막 애국가 생각하잖아요. 동해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효과가 있더라 이제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와. 신기하죠. 진짜 웃긴다. 노래 그리고 부르다가 술 끝나겠다 진짜.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불러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대요. 아예 네. 약간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입으로 갑자기 소리를 내서 부르면 해소가 된다. 보다가 그거 창피하긴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능 때 써먹기 좀 어렵죠. 아, 그쵸, 한 그쵸. 가지 정도 그 끝을 떠올리는 생각한다. 응. 제가 봤을 때 애국가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애국가. 끝을 떠올리는 게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끝을 떠올리거나 애국가를 생각하거나. 근데 끝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그래서 준비해놔야죠. 생각날 듯 말 듯 미리 생각날 준비를 듯. 해야죠. 그러니까 아파트 링딩동은 저희가 끝을 모르니까 끝나지 않는 거고. 맞아요. 끝이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이제 주의 재배치라고 해서 생각나면 내가 지금 귀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의외로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시험에 집중한다. 이거 지금 귀벌레 때문이구나라는 걸 딱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 되게 우스워 보이시겠지만 네, 이게 뭐. 놀랍게도 좀 와. 결과들이 있고요. 예. 그 밖에도 그냥 일상에서 그냥 팁 같은 건 당연한 얘기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음악을 좀 평소에 다양하게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해답은 제가 찾은 것 중에 껌을 씹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껌이요? 와, 저는 진짜 껌 진짜 추천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바카스와 껌을 2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마시고 껌을 씹으면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감독관이 불량해 보인다고. 뱉어. 불량해 보인다고 했는데 저 진짜 껌 씹으면서 했는데 되게 좋던데요. 껌 씹는 그 게 야구 선수들이 껌 씹으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머리를 엄청 활성화시키는 효과예요. 진짜 네. 껌 강추합니다. 또 강추.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 본 적 있습니다. 굉장히 강추합니다. 껌 씹는 거. 그래서 앞으로 껌 씹으면서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껌 씹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턱 근육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대요. 맞아요. 저작 진짜로. 운동을 하면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역시. 진짜 껌 좋습니다. 좀 씹어 열심히 씹었습니다. 또 실제로 귀벌레 상태에서 껌을 씹으면 귀벌레 지속 시간이 평균 30-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 귀벌레 현상 같은 경우에 짧으면 사실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연구 사례를 막 찾아봤을 때 정말 길다 싶었던 거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계속 반복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 무섭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과학자들은 대단하고 과학자들 멋지다. 진짜 약간 심심한 것 같아. 약간 오늘 약간 심심했다 이분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번에 왜 그 올해 이그노벨상 네. 발표 났을 때
얼룩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가 주말의 명작이라고 그거 다시 올렸잖아. 이런 명작은 다시 봐야 돼.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얼룩말 가지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왜 그때 제가 얼룩말 준비하면서 논문을 22편을 봤거든요. 네. 그 22편을 압축해서 그때 말씀드린 맞아, 거였는데 맞아.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되게 결론이 안 나는 게 되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분은 되게 답답하셨을 것도 같아요. 네. 뭐야 그래서 그렇죠. 뭐라는 어쩌라는 거야, 네. 그때. 옆에 앉아 있으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제 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연구였는데 그 중에 되게 웃긴 연구 있었거든요. 진짜 소에다가 하얀 줄 그어가지고 맞아. 테스트한 거 있었는데 이게 딱 그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제 얼룩말. 되게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재미거리처럼 보이는 연구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켜켜이 쌓이면 그쵸. 꽤 큰 의미로 그 진짜 얼룩말 발전할 수도 편은 있다.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진짜 우리 안 박사님이 하셨던 진짜 레전드 영상 중에 대표작. 초창기에 더 지금보다 열정이 넘치셨던 더 많은 준비와 열정이 넘치셨었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영전에서 지금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도 사장님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도 진짜 좋았다. 진짜 사이클 저 못 이제 살겠다, 진짜. 대표님 말씀이 오늘 밤 자기 전에 귀벌레 현상처럼 이렇게 야 와, 얼룩말 꼭 보십시오. 진짜 안주현 선생님의 얼룩말은 진짜 레전드. 강추입니다, 진짜 강추. 그때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그 배식하는 아주머니께서 얼룩말 얼룩말 잘 봤습니다.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을 정도로 맞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거구나. 계속 그 재밌었던 게 뭔가 맴도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얼룩말 이렇게 야, 신기하네요. 참 과학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호기심. 야,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생각을 다 하네. 그리고 생각한 거를 검증하려고 해보는, 실천을 하는 게 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또 수능 앞서서 할 수 있는 또 오늘 그런 집에 가서 링딩동의 끝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링딩동. 야, 저도 이게 들어봐야겠어요. 그렇게 대단. 제가 진짜 들어봤는데 익숙한 언퍼밀리어라서 그런가 봐. 그럴 수 진짜. 있죠. 뭐 저는 한 번 들었는데 갸우뚱 그러면서 왔는데. 네, 자 네. 오늘도 안주현 박사님 재밌게 과학 이야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